번째 사연 만나봐야 될 텐데 아이디 냥냥 고양이 네. 24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어떤 고민인지 만나보겠습니다. 자, 아이디 냥냥 고양이 이사님 독취사 카페에 올라온 사연인데 학교 및 전공을 보면 지방 4년제 학교를 다니고 계시고 중국어와 관광학과를 복전하고 계십니다. 학점은 4.5점 만점인 것 같아요. 4.5점 만점에 3.9점, 어학 점수는 토익이 845점, HSK 6급입니다. 네. 경력사항은 관광 인턴 2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철도 공기업 인턴 이게 아니군요. 인턴을 이제 사기업에서 6개월 했고 6month인가 보구나. M이 이게 6개월, 공기업 5개월 하셨고 철도 공기업 인턴을 1개월 하셨기 때문에 뭐 이건 길게 하신 건 아니고. 자, 기타 스펙은 컴활 1급인가? 이게 되게 줄여 쓰셔갖고 한은 뭐예요? 한 일은 뭐야? 요즘에 어쨌든 다 뭐 줄여 이것저것 하셨어요. 한국사. 한국사 1급. 네. 예, 좀 성의 있게 좀 다 펼쳐서 써주세요. 다음부터는요. 예. 자, 밑에 써놓으셨구나.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한국사 1급, 아시아나 세이버, CRS 자격증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독취사에서 받고 싶은 조언을 저희가 들어보겠습니다. 공기업 준비 중이었는데 눈을 낮춰서 경력을 쌓는 게 우선일지 고민되네요. 여행사는 이름만 중견기업에 저는 지방 사람인데 서울살이라 반값도 나갑니다. 근데 서울에 살아보고 싶어요. 요즘 공부가 안 돼서 흔들리는 건지 마음 좀 다잡게 해주세요. 그냥 1년만 경력 쌓고 돈 벌어서 나와서 다시 공기업 준비하는 건 오바인가요? 돈 벌고 싶어서 그런 건지 조급하네요. 예, 네. 양양 고양이 이사님의 사연이었는데 뭔가 굉장히 이분은 순수해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스펙 점검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윤쌤부터 해주시죠. 예. 네. 일단 첫인상은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거리셨죠. 굉장히 많이 흔들리셨는데 대부분 공기업을 준비를 처음부터 하신 것 같아요. 네. 공기업 준비하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펙을 가지고 있으세요. 관광 쪽 인턴이라든지 철도 공기업 인턴을 이렇게 한 거 보면은 좀 왔다 갔다 거리면서 여기저기 다 내보신 것 같은데 예. 여기서 좀 1년만 경력 쌓고 돈 벌어서 다시 공기업 준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계속 제자리 걸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시려면 확실하게 하시고 네. 아니면은 다시 그냥 경력 쌓고 돈 벌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셔야 된다라고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차쌤도 한 네. 말씀 거들어 주시죠. 예, 사실 뭐 이분께서 뭐 1년 경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뭐 3년 뭐 그 이상의 경력들을 필요로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앞서 윤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이 좀 많으신 편이시다 보니까 이 고민의 끝은 사실 깊이감이 깊을수록 허우적거릴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분께서 만약에 1년 경력을 서울에서 산다는 그 목적 아래 근무를 했는데 그래도 경력이 좀 한 2년이나 3년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3년이 5년 되고 5년이 7년 되고 그렇게 여행사에서 이제 과장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공기업은 언제 입사를 하게 될까요? 따라서 본인의 입장 정리와 우선순위 설정이 정해지지 않은 채 물 흐르듯이 그냥 그때그때 내 의사결정에 맞게 좀 판단을 하시려다 보니까 네. 뭐 그렇게 준비했다는 게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네. 원래 예전 같으면 그렇게 취업 준비를 해도 문제는 없는데 요즘 같은 시기에는 좀 방향성 있게 일관되게 접근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테니까요. 뭐 경력을 거친 뒤에 공기업 지원하는 걸 뭐 추천을 뭐 부분적으로는 합니다만 네. 지금 우리 냥냥 고양이님께는 그 부분의 조언은 조금 드리지 못할 것 같다. 바로 공기업에 지원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반적인 조언 먼저 말씀드립니다. 네, 두 분 다 공기업을 추천하고 계시는데 보니까 예. 이분도 공기업을 목표로 준비를 해오셨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낭양 고양이 24님의 스펙이 이 공기업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은 없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네, 윤쌤 먼저. 네. 네. 인턴 경험 자격증 볼 때 계속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네. 지금 요거는 제 뇌피셜입니다. 제 뇌피셜인데 이런 분들을 너무 많이 보거든요. 네. 공기업 준비하다가 마음이 안 잡혀서 인턴 하셨다가 다시 나와서 토익 만료돼서 토익 점수가 되게 애매하게 있어요. 845점이면 네. 실제로 아마도 850점 정도 넘으셨을 건데 새로 봐서 갱신해서 한 845점 정도 나오셨을 거고 그러다가 다시 토익 준비하고 그리고 또 여기서 좀 보면은 철도 공기업 인턴이 또 뜬금없이 있는데 인턴이 1개월이란 말이에요. 예. 보통 공기업 인턴 같은 경우는 뭐 아주 짧게는 2개월, 길게는 6개월이거든요. 그러니까
1개월 정도 하다가 아 여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만두고 또 나오신 것 같아요. 네. 이건 제 내피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마음이 급해서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좀 잡고 필기 준비를 열심히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차쌤도 한 말씀 걸어주실까요? 네. 예, 윤 선생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중국어 실력만큼 영어 어학 성적도 확보가 되었었어야 됐습니다. 네. 만약에 토익이 이 정도 난이도라면 차라리 영어 말하기를 특정 등급 이상, 토스 레벨 뭐 7에 160점이라든지 오픽 IH 이상이라도 거두었다면 본인의 어떤 어학적인 부분이 공기업 지원이든 사기업 지원이든 불편함이 덜했을 텐데 네. 뭔가 좀 정돈 안 된 느낌은 강하게 들고요. 기타 스펙 부분도 뭐 커말이라든지 한국사와 관련해서는 공기업 지원인 건 알겠는데 또 여행사를 생각하시는 이런 부분에선 확실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다가 이도저도 안 되는 상황으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 네.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봤을 땐 이런 스펙적인 부분도 이렇게 부분 장점과 단점이 뚜렷하신 상황인데 과연 필기 전형이라든지 면접 전형 등 이렇게 전형별 대비가 과연 얼마만큼 되어 있으시며 이력 사항 넣으실 때 경험 기술 사항이라든지 이런 인턴 때 했던 경력 사항들이 과연 충분히 정리가 되어 있을까? 그 부분도 의문입니다. 네. 되게 이런 분들을 현장에서 뵙게 되면 본인의 경험이나 경력을 여쭤볼 때 그냥 뭐 이렇게 문서 좀 정리하고 이렇게 좀 뭐 기획 이렇게 업무하고 이랬습니다. 이렇게 좀 거시적으로 경력과 경험들을 정리하시기 마련인데 네. 좀 디테일하고 세부적인 정리가 좀 필요하시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 공기업을 지원하기에는 어떤 살짝 부족한 스펙이다. 네. 그리고 그런데 원인은 갈팡질팡하는 마음이 문제일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좀 전반적으로 좀 애매한 느낌의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양고 이사님이 공기업을 위해서 스펙을 쌓아오긴 했지만 내가 네. 과연 공기업을 갈 수 있을까, 관문을 뚫을 수 있을까 이 의심이 일단 스스로한테 있으신 거고 네. 그래서 고민하는 것도 뭐 눈을 낮춰서 좀 경력을 좀 쌓아야 하는 게 아닐까 뭐 이 말씀이신 건데 네. 윤 쌤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좀 정리해 주시죠. 예. 네, 제가 사실 이 사연을 제가 선정을 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네, 이 예. 사연을 제가 선정을 했는데 선정을 네. 한 이유가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나요? 예, 예, 실제로 상담을 오시면 10명 중 몇 명이에요? 좀 굳이 표현을 하자면. 굳이 표현을 하자면 한 60% 정도는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자기 길을 찾아서 이렇게 쭉 가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요즘에 네. 뭐 급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토익이 저는 뭐 이번 여름에 만료인데 그러면은 필기를 준비를 해야 됩니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럼 필기를 준비해서 이번 상반기 때 저는 내볼 수 있습니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내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불합격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어학부터 마련을 해서 차츰차츰 이제 계단식으로 밟아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보면은 너무 왔다 갔다 거리시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지금 눈을 낮춰서 경력을 쌓아야라고 하는 요 부분이 있는데 눈을 낮춘다라는 의미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도. 그래서 저도 어제 이런 분을 한 분 뵙고 굉장히 뭐라고 하고 왔는데 제가 좀 많이 뭐라고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굉장히 꾸중을 많이 하고 해서 학생분들이 저를 좀 현실을 직시해야 돼. 그게 뭐 기분 나빠서 뭐라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셔야 되니까. 네.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 이거예요. 현재 여행사 영업직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여행사 자체에 대한 특히 국내는 채용이 거의 없죠. 그래서 지금은 공부를 할 시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1월 달에 LH공사라든지 콘텐츠진흥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시주택보증공사라든지 다 떴습니다. 네. 이번에 떴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공공기관 채용 박람회에 뭐 저도 참여를 했었지만은 홍남기 부총리께서 개회사를 하는데 26,000명 이상을 채용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네. 2021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채용을 하는 거거든요. 지난해하고 네. 비슷하게. 그러니까 지금부터도 늦지 않았으니까 필기 공부 좀 열심히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음 다 잡고. 네. 보니까 이분은 공기업 준비 중이었죠. 아까 이제 독취사 그 조언에 보면은 공기업 준비 중이었는데 눈을 낮춰서
이 대목만 봐도 약간 공기업도 뭔가 되게 확신 갖고 준비하셨다기보다는 그냥 공기업 가는 게 그냥 철밥통이니까 좋은 것 같긴 한데 이거 어떻게 하지? 뭐 이런 느낌으로 하신 것 같아서 네. 좀 네, 그런 맞습니다. 부분이 아쉬운 것 같고 아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하차 코치도 이제 그런 얘기 선택과 집중 얘기했던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경력 이렇게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미 경력이 신입 지원의 경우 필요로 할 수 있는 1년 넘게의 기간들, 물론 이제 영끌에서 모아서의 경력들이긴 하지만 네. 최소한 경력 기술 사항에 들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의 근무들은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눈을 낮춘다. 물론 윤 쌤께서 말씀 정확하게 주셨지만 그 표현도 모호 간격도 있겠고요. 만약에 여행사에서의 근무 경험이 정말 본인의 공기업 합격에 그렇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오히려 외국계 플랫폼의 그 여행 커머스 사이트들이 있긴 합니다. 네. 1년에 2차례 정도 채용이 있긴 한데 뭐 부킹닷컴이라든지 무슨 호텔스닷컴 이런 데서 CS 부문이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관련된 뭐 프로모션 관련된 근무가 3개월에서 6개월짜리 인턴 그것도 이제 정규직 전환이 안 되는 계약직 인턴 자리들이 일부 오픈은 되긴 합니다. 예. 그런 쪽으로 근무를 해야 될 텐데 또 인턴을 그러면 4번째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뭐 드래곤볼 모으는 것도 아니고 자꾸 이렇게 인턴만 많이 하신다고 좋은 게 아니니까 웬만하면 저희 올해 내로 공기업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할 때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양양 고양이 24님이 여기 조언에 보면은 돈을 정말 벌고 싶다 그런 마음이 좀 간절하거든요. 간절하세요. 이건 어떻게 네. 마음을 좀 정리를 해야 될까요, 윤 쌤? 저는 이제 학생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느냐면 너는 공기업 준비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니? 기간은 어느 정도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저는 한 1년요 또는 1년 6개월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왜? 라고 물어봅니다. 왜 1년이야? 1년 6개월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냥 주위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라는 얘기가 가장 많아요. 실제로. 기간 설정도 실제로 기간 설정도 딱 그 되는 친구들은 딱딱딱 그 계획에 맞게 해요. 그럼요. 예를 들어서 토익 만료가 2년이잖아요. 예. 그럼 토익 만료가 2년이면은 그 2년 안에 본인의 모든 계획을 다 세워야 승부를 되는 건다. 거죠.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인턴을 먼저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스펙을 먼저 안 쌓는 거죠. 인턴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토익이라든지 오픽이라든지 이런 그 전에. 것들 준비를 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 까먹게 되니까 그, 네, 그 그렇죠. 기간 까먹게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똑같습니다. 1년만 경력을 쌓는다라고 하는 게 아까 차쌤도 얘기하셨지만은 네. 왜 쌓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부분은. 그다음에 이게 공부를 하기 싫어서 피하는 건지 아니면 있을 거예요. 경제적인 요소 때문인지 경제적인 요소 때문이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네. 어떻게 봤을 때는.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도 조금 애매한 것 중에 하나가 서울살이라 반값도 나가는데 서울에 살아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건 제가 촌놈이라서 알긴 아는데 서울살이 마치 제가 미국 좋아하는 건 사대주의 같은 그런 마음이죠. 뭔가 좀 이렇게 그렇죠. 좀 더 도심에서 살고 싶은 마음, 네, 나은 좀 더- 곳에서 인프라가 좋은 곳에서 살고 싶은 마음. 그 저도-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맞아요. 저도 시골에서 서울 올라왔을 때 별천지더라고요. 네. 근데 그 마음도 알겠는데 여기서 이제 자기가 조금 더 절실해졌으면 좋겠어요. 서울에 진짜 살아보고 싶다. 그렇다면은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하나가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그 공부하는 이유가 생겼으니까 좀 확실하게 방향을 잡아서 가셨으면 좋겠고 대부분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공부 방향을 못 잡아서거든요. 예. 그 공부 방향에 대한 얘기는 뒤에 가서 또 얘기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보니까 공부하기 싫어서 피하는 건지 서울 살아라 뭐 이 얘기하셨는데 그 이제 그 본인 조언 받고 싶은 조언에다가는 서울살이어서 반값도 나갑니다. 이런 이유는 사실 그죠. 얘기해도 공감을 좀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공부하기 싫다는 얘기하면 이제 또 혼나니까 그리고 그건 또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볼 때는 윤 쌤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도 일단 좀 지치니까 네. 약간 돈도 벌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좀 어떤 도피 심리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차쌤께서 좀 점원을 해주시죠. 네. 예. 예, 그냥 깔끔하게 지금 이분께서는 서울관광재단이나 아니면 서울, 경기, 인천권의 문화재단에 지원을 하시는 게 본인의 전공도 그래요? 살리고 공기업 입사에 물론 뭐 공기업의 느낌이 메이저 공기업은 아니지만 네. 그런 공공기관 근무도 살리고 서울살이도 가능한 이 모든 걸 충족할 수 있는 이 권역으로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게 사실상 지원을 빨리 하시는 게 본인의 이런 고민만 많이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요. 네. 저희 두 강사분들의 조언에 귀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역시 뭐 어떤 두 사람이 오늘 그 두 분의 조합을 기대했었는데 이 브로맨스 합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두 분 모두 같은 생각이신 것 같고 그럼 양양고양이 이사님이 다시 공기업 도전을 위해서 마음을 다잡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가면 우리 윤 선생님께서 엄청나게 혼내시겠지만 뭐 그 마음을 담아서 팁을 좀 주신다면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공공기관을 먼저 선정하는 게 좋은데 네. 만약에 전공 공부가 안 되어 있으시다면 아까 말씀하신 차쌤이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단이나 아니면 서울교통공사 정도를 지원을 하시면서 NCS 공부 열심히 하셔서 하시길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만약에 전공 공부 그러니까 단일 전공인데 경제 경영 법 중에서 전공을 조금이라도 건드려 보셨다면 뭐 서울교통공사에다가 뭐 SH공사 그다음에 뭐 도로교통공단이라든지 지금 관광 쪽을 나오셨으니까 관광공사라든지 이런 쪽을 한번 노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공부 범위가 정해지거든요. 아, 뭘 해야 될지도 알고. 네, 뭘 해야 될지도 알고. 떨어진다 하더라도 뭘 해야 될지 알 거 아니에요, 분위기.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음. 좀 이렇게 다잡고 공부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윤쌤 입장에서 일단은 아까 우리 차쌤의 말과 그 일맥상통하는 것이 일단 부딪혀라. 부딪혀야지 뭐 본인이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해주셨고 차쌤도 한 말씀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예, 어차피 공기업 지원과 사기업 지원에 대한 갈림길에 있으시니까요. 네. 만약 사기업을 선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몇 개 말씀드리고 공기업 지원에 올인을 요청드립니다. 네. 만약 이 상태에서 별다른 노력 없이 일반 기업체 지원을 생각하신다면 여행사, 호텔, 국내외 프랜차이즈의 영업 관리나 영업 기획, 매장 운영 등의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런 회사로 지원하려면 AI 역량 검사를 봐야 되고요. PT 면접도 봐야 됩니다. 인적성 시험도 온라인으로 네. 화면으로 보면서 네. 지류가 아니에요. PPT가 아니고 CBT로 그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거를 대비할 노력을 하면 또 기회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네. 그만큼의 노력 시간만큼 공공기관에 투자하시는 게 우리 냥냥고양이 24님한테 해당이 되고요. 모든 분들한테 다 이렇게 해당된다는 게 아닙니다. 냥냥고양이님한테 해당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양양고양이님은 오늘 쌤들의 말씀을 잘 듣고 예.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분에게 새해 덕담 한 말씀씩 하신다면요. 예, 쌤. 윤쌤부터. 아, 네. 저는 항상 그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희들은 사실 기성세대잖아요. 그래서 기성세대의 일념과 그리고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 방송을 보고 계시는 지금 취준생의 일념은 다르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마음 다잡고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성세는 이제 여기 이제 3명이고 우리 MC 써니인데 기성세대는 아니고 여기 네, MG고 그거 다시 한번 알아주시고요. 네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네네. 자, 정정 우리 꼭 해주십시오. 타쌤도 네네, 맞습니다. 기성세대인 타쌤 한 말씀 예, 해주시죠. 기성세대 차재원 강사입니다. 예, 주목해 주시고요. 냉냥고양이님, 그 취업은 학습의 영역도 있지만 본인이 무언가를 자꾸 쌓아가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잘 쌓아오신 걸 정리해야 될 시기도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정리하실 시기에 도래하셨으니까요. 맞아요. 1년 넘게 근무하셨던 걸 차라리 정기적으로 하는 업무나 비정기적으로 하는 업무를 나눠보는 자리가 시간이 오히려 취업에 대한 고민을 하고 회사를 알아보는 것보다 더 나을 수 있으니까 그 점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인이 그 해온 거 가지고 서울에서 할 수 있는 거 요거에 좀 집중하시는 우리 양양고양이 이사님이 되시길 바라마지 않으면서 네. 두 번째 사연 넘어가 보죠. 만나보겠습니다. 두 네. 번째 사연 만나볼 텐데요. 아이디는 인생은 요지경 아닌 인생은 효지경 님이 독치사 효지경. 카페에 올린 고민 함께 만나볼게요. 네. 학교 전공 학점은요. 건홍동 생물공학 학점은 4.11점입니다. 자대 그리고 축산식품공학과 이 자대가 뭐예요, 이게? 43. 자대가 자연대의 축산식품공을 복전했다는 복전 얘기인가요, 복수 전공한 것 이게? 같은데요. 얘기인가 봐요? 네. 토익 점수는 945점이고요. 좋으시네요. 네, 자격증은 커멀 1급 있고요. 식품기사 자격증 있습니다. 경력 사항은 전공은 무관한 아르바이트 경력으로 있고 대회 활동이나 수상 경력은 없고요. 기타 사항이 논문 1건, 특허 출원 2건, 국내외 학회 참여 3건이 있습니다. 추가 계획은 지금 오픽 시험을 응시하고 점수를 기다리는 중이래요. 그리고 입사 희망 회사나 부서는요. R&D 쪽이고요. 조언을 보면은 이제 곧 졸업 예정인 석사 취린이입니다. 취업 준비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이 자대 이쪽이 석사니까 대학원 쪽인가 봐요. 그죠? 네. 아닌가? 네. 그런가요? 하여튼 뭐
학점이 엄청 좋으세요. 예. 네, R&D 분야에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원생이고요. 인생은 효지경님의 사연이었는데 두 분 스펙 어떻게 점검 보시는지요? 윤쌤부터. 네. 예. 일단 스펙을 보면 커말 1급을 취득한 건 사실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별 주의- 의미는 없다. 예, 그냥 주위에서 취업하면 취득해야 한다라고만 이제 해서? 들어서 네. 하신 것 그냥 같은데.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예. 뭐 별 의미는 없지만 나쁠 건 나쁠 없죠. 건 없죠. 그러고. 나쁠 건 예. 없죠. 근데 토익 점수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네. 오픽 시험 지금 응시하고 기다린다고 하는데 저는 IH 이상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IH 이상. 네. 예. 대부분 이제 영어를 준비한 건 대기업 준비하고 R&D 분야 하려면 영어 점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요 스펙만 본다면 굳이 공기업 자체는 저도 이제 공기업 전문 강사긴 하지만 네. 공기업을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왜 아깝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굳이 한다면 뭐 억지로 끼워 넣어서 어디로 가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그냥 지금 학과나 스펙 자체로 봤을 때는 오히려 사기업에 훨씬 더 환영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스펙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기업이 더 환영받을 것 같다. 네. 자, 차쌤은 어떻게 네. 보셨어요? 이게 보니까 이제 학점의 숫자와 이 숫자가 이제 굉장히 눈에 띄기 때문에 뭔가 좀 잘해 보이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예, 전공 적합도가 있으신 분이고요. 본인이 생각할 때 일반 기업체로의 취업을 염두에 두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특히 이제 축산식품공학으로 석사의 전공 방향을 잡은 이상 식품회사의 연구소라든지 일반적인 R&D 개발 혹은 범위를 굳이 넓힌다면 외식 산업의 회사에서 메뉴 개발 쪽까지는 넓혀서 지원은 가능하실 그런 스펙이시긴 합니다. 윤종현 선생님 말씀처럼 취업에 대해서 일단 필요하니까 그때그때 취득할 수 있는 것들은 잘 취득하신 거라서 취업에 대해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고 뭐부터 준비하는 걸 모르는 분이 아니라 어쩌면 조금의 방향은 선배들의 합격 사례들을 통해 알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학교 수준이라든지 학점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땐 학습 머리, 공부 머리가 충분히 있으신 분이셔서 그러니까요. 앞으로 있을 오픽 점수도 높은 점수대로 기대가 됩니다. 대부분 이제 식품 R&D의 경우는 해외 글로벌적인 사업과 연계가 있기 때문에 영어 말하기 점수가 높게 나오는 분들을 선호하고 사실 해외 대학 분들을 좀 선호하는 기조가 아직은 좀 남아 있습니다. 맞아요. 특정 대기업의 경우는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만큼의 어떤 식품 분야, 건강 제조식품 포함해서요. 건강 보조식품 포함해서 그쪽 산업에 대한 인사이트도 같이 좀 쌓아주신다면 어떨까 싶고 실험실에서의 스킬이라든지 네. 본인께서 그동안 어떠한 프로젝트들을 이어왔는지에 대한 정리 역시나 정리가 필요하신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경쟁력에 대한 생각을 지금 차쌤이 했던 거 저도 생각을 했었던 게 이 분야 R&D 분야는 또 우수한 인재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점수가 좋긴 하지만 또 뭐 또 경쟁자들은 또 더 잘 나가는 친구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네. 본인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뭐 여기 스펙 점검 이제 어떤 게 더 싸우면 좋겠냐는 질문이 있긴 하지만 어떤 걸 더 이분이 집중을 해야 될지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SCI급 논문 한 건이고 특허 출은 2건. 이건 좋은 거잖아요, 그죠? 엄청나죠. 그러는 국내외 학회 참여 3건인데 저도 학회를 좀 참여해 보기는 했지만 학회 참여가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석사를 준비가 하면서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거 네, 하는 게. 석사 네. 특히 이제 보통 박사급들이 학회를 참여를 많이 맞아요. 하지. 네. 석사를 하면서 학회를 참여한다라는 것 자체는 사실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차쌤이 말씀하신 대로 공부 머리는 분명히 있고 네. 그다음에 교수님들한테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으면서 학교 생활을 하시는 그래야 것 할 수 같아요.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렇다라는 것은 아까 차쌤 말씀대로 특허 출원 2건 했던 거 학회 한 것들을 가지고 네. 좀 본인의 경험담이라든지 본인의 그 어떤 프로젝트 했던 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잘 정리하면 사실 뭐 경력을 더 많이 쌓아서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R&D 쪽으로 해서 가시고 지금 지원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정리만 잘 하신다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타쌤도 한번 해주세요. 네. 예, 맞습니다. 방금 윤종현 선생님께서 정리만 잘하면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이게 단순한 뭐 개발을 했다. 나 연구실에서 랩 생활 좀 했다. 그래서 지원했다. 이거 살리고자 지원했다. 이런 논리로는 기업들이 절대 받아주진 않거든요. 오히려 본인이 미세한 맛의 영역까지 실험하고 검증하고 개발하고 혹은 뭐 마케터라든지 실전단에서 벌어질 수 있는 양산 단계에서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이런 커뮤니케이션적인 요소들을 그간의 교수님들과의 다양한 활동이나 내용들로서 요약 정리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네. 그 활동 내용과 스펙에는 안 나와 있지만 본인께서 참여하셨던 그런 뭐 프로젝트라든지
혹은 뭐 산학협력이나 현장 실습들의 내용들은 없다 보니까 있는데 기재를 못 하신 건지 아니면 기억이 안 나신 것들이 있다면 잘 활용하셔서 직간접적으로 랩실보다는 현장에서 산업 현장 내에서 본인의 강점을 발휘하고 싶다라는 쪽으로 어필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인생의 효지경님 두 분이 추천하시는 곳들 꼭 잘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분들께 새해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쌤부터. 네. 네. 네, 지금 너무 잘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실제로 너무 열심히 살아오셨고 안쓰러울 정도로 본인의 스펙들을 잘 쌓아오셔가지고 네. 지금처럼만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좀 잘 정리하셔서 네. 지원을 하시면 올해 안에 합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쌤 네. 짧게 네. 한 말씀. 예,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뭐 어설프게 해썸 팀장 교육이나 무슨 GMP 교육 이런 걸 들으실 시간에 우리 윤 쌤 말씀처럼 빠른 지원을 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고요. 상반기에는 주로 이제 식품 연구소 채용들이 일부 있을 겁니다. 삼양이라든지 뭐 롯데, 혜태, 뭐 CJ도 마찬가지고요. 성공적인 지원 끝에 실제 전형을 밟아 보셔야 본인의 강점과 약점을 면접 전형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성공적으로 지원하셔서 따뜻하고 훈훈한 2022년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